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가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됩니다. 코스닥 업종 대표주인 셀트리온이 이르면 5월에서 6월 다국적 제약사에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1900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지표 악화에 장 초반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1900포인트 선을 내어주기도 하였으나 오후 들어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낙폭을 만회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2,452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298억 원, 1,117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3.75%, 통신업 3.47% 상승 마감하였으며 특히 의료정밀 업종은 6%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운수 창고 업종 등은 1% 내외의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 4.08%, 한국가스공사 3.91% 등 상승 마감하였고 SK텔레콤 3.66%, KT 3.77% 등 통신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NHN은 6%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등은 두바이유가 9개월 만에 배럴당 $100 미만으로 떨어진 탓에 급락 마감하였고요. 만도, 고려아연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이에는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298억 원, 22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346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섬유의류, 인터넷, 음식료, 담배, 종이 목재 업종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운송, 정보기기, 금융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 동서, CJ E&M, 다음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GS홈쇼핑, SM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실적 부진 전망 등의 항공주가 급락했는데 자세한 특징주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금일 주시장의 특징주 및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파트론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화소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였으며 컴투스는 게임 신규 라인업 확대에 따른 고성장 전망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NHN은 라인의 가입자 수 증가 기대감에 30만 원을 돌파하며 마감하였고요.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보유 주식 전량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공개 선언함에 따라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항공주들은 실적 전망 부진 속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였고요. 고려아연은 금값 폭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2거래일 연속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철강 관련주들은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를 보였으며 만도는 한라건설 유증 참여 여파로 인한 펀더멘탈 훼손 우려로 인해 2거래일 연속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가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 85제곱미터와 집값 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회에서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크게 늘어나 최대 108만 채의 주택이 감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정은 또 당초 6천만 원 이하로 발표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과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업종 대표주인 셀트리온이 이르면 5월에서 6월 다국적 제약사에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보유한 셀트리온의 지분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하고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를 일삼는 투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 회장은 지난 2년여간 비정상적인 공매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시정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각 시기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가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 매각 완료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관계의 발전 방향, 대북 정책 관련 공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고조돼 온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긴밀한 공조 방안 모색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연간으로는 2%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총 17조 3천억 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됩니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는 기존 등기 임원에 더해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시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과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금값이 9% 이상 급락하면서 1983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국제부 신경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값을 필두로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는데 하락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어제 그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물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140.30달러, 퍼센티지로는 9.3%나 폭락해서 온스당 1,361.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가격 하락폭은 지난 1980년 3월 이래 33년 만에, 그리고 하락률 기준 낙폭도 1983년 이래 3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종가는 2011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앞다퉈 금 투매가 벌어지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앞으로 온스당 1,200달러대까지도 금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금값 폭락으로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은 가격은 하루 새 11% 하락했고 온수당 23.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백금 가격도 4.8%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일제히 하락해서 올 들어 최저 수준까지 밀렸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8% 하락한 88.7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런던 시장의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2.6% 낮은 100.3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금값이 폭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유독 큰 낙폭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금값은 이달 초부터 이미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채무위기에 빠진 유럽의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내다 팔 것이라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남유럽이나 동유럽 등 재정이 불안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잇따라 팔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전 거래일인 12일에도 금값은 하루 동안 4.1%나 빠져서 지난 한 주 동안 4.7%의 낙폭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일 30년 만에 폭락을 부추긴 것은 바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1사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7.7%에 그치면서 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을 비롯한 원자재 폭락세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어제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와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등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도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된 것이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값이 떨어진 원인을 단순한 가격 하락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장에서는 원자재 폭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시티그룹이 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시티그룹은 올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즉, 1999년부터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금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대세 상승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이미 금값이 연내에 126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금의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사이클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분분한데요.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 원자재 수요를 이끌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대를 모았던 미국 경기가 지금 정체 국면에 빠져 있고 중국도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원자재 가격 폭락을 글로벌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폭락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이라면 글로벌 자금은 추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눈에 띄는 움직임은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원자재뿐 아니라 주식에서도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같은 리스크 자산에서 빠진 자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자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1.67%까지 하락했습니다. 작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 보스턴에서 세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됐는데 이 역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외환 시장에서 일본 엔화 가치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 속에서 당분간 안전한 선진국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미국 3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에 6천억 원 규모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02년 스티어링 컬럼을 공급하며 해외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크라이슬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프 랭글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다치 두량고 등의 모듈 부품을 공급해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본사 대강당에서 실버사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LH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실버사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명을 채용했는데요. 실버사원은 전국 679개 단지 53만 가구의 임대 아파트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와 단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LG CNS가 무인헬기 전문 기업인 원신스카이텍을 인수했습니다. 원신스카이텍은 독자 기술로 산업용 무인헬기를 개발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수출해온 기업입니다. LG CNS는 무인헬기에 내장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 이번 인수로 무인헬기 제조 기술을 확보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무인헬기 종합 솔루션을 갖추게 됐습니다. 진에어가 제주 중국 옌지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는 10월 14일까지 6개월간 189석 규모의 B737 800기를 투입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마원 진에어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주 칭따오, 제주 창사, 제주 란저우 노선에 이어 이번 옌지 노선까지 모두 제주에 집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4월 1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